말도 험악하게 하고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가 생겼던 거죠. 연락도 안 되고 협의 이혼도 안 되고 서류를 보낼 주소도 모르고 한국에서 하는 소송은 인정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하겠다.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부부의 이혼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국에서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을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에요. 여성분은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미국 국적인데, 이제 여자분이 미국에 워킹 홀리데이 이후로 일단 미국에 가서 지내다가 현지에서 이제 이 남편을 알게 되었고, 남편하고 이제 짧은 교제 끝에 임신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정상적인 여느 부부처럼 이제 지내면 좋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조금 이상해졌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자주 다투게 되고, 어느 날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알고 봤더니 여자가 생겼던 거죠. 부인은 갓난 아이를 키우고 외국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잘 주지도 않고, 이 부인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제일 큰 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컸어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내다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혼을 왜 해야 되냐면, 이제 재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생겼겠죠.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협의 이혼도 안 되고 소송을 하려니까 이게 서류를 보낼 주소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소송 절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 부인 전부 한국에 있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서로 별거하면서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일단 이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주로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겠죠. 거기 보면 이제 현재 주소지가 나오고, 그 주소로 이제 소송 서류를 일단 송달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등록은 여기로 돼 있지만 거기 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는 반송이 될 것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친인척 분들한테 이제 조회를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떼보고 거기에 나오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형제 자매나 이제 친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또 발급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또 보내요. 혹시 이 사람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연락이 됩니다. 국내에 있으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로 노숙인이거나 빚 때문에 진짜로 숨어 사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면 결국은 법원은 이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서 그냥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이혼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이혼도 처음에는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주소를 찾아서 송달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외국에 있으면 친족 조회라든가 주민등록을 떼본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죠.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나중에 추환항소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환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에서 내가 양육권을 다툽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추환항소가 아니라 이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아내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자는 엄마로 정한다, 이런 판결을 받았을 테니까 남편이 그걸 그냥 인정하고, 대신에 이제 그 앞에 판결에서 면접교섭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 아니면은 양육자를 나로 변경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별도의 소송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는 또 흔히 있죠. 그런 소송들은 어떤 유예기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에는 꼭 해야 된다,
양육자를 변경해달라 이런 소송을 기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소송은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엄마가 뭐 공시송달 절차로 인해서 양육자로 판결을 받고 아이랑 한국에서 뭐 한 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있던 아빠가 5년 뒤에 내가 양육자가 되겠소 라고 하면서 양육자를 나로 바꿔주시오 뭐 이렇게 하는 소송을 냈다고 쳐요. 그게 쉽게 바뀌진 않겠죠. 아이가 이미 한국에서 5년간 엄마랑 안정적인 생활 상태를 지금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판결로 이제 그 양육자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제 헤이그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한번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국제이혼 사건에서 이제 헤이그 사건이 같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헤이그 아동 반환 협약이라는 이제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아이 양육권을 두고 아이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된 취지는 아이가 원래 살던 곳 상거소지라고 하거든요. 아이의 상거소지로 아이를 일단 반환시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협약이 헤이그 아동 반환 협약인 거죠. 아까 그 한국인 엄마 사례는 이 한국인 엄마가 미국에 가서 미국 남편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아이의 상고소는 미국인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인 남편이 아이를 상거소지인 미국으로 반환시켜 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헤이그 아동 반환 소송인 거죠. 그런데 헤이그 반환 소송을 했다고 해서 그 양육권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를 상거소지로 반환하라 마라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반환한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반환하라는 결정이 났으면 상거소지인 미국 법원에서 양육자가 누군지를 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반환하지 마라 이런 결정이 났으면 한국 법원에서 정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한국 법원에 이혼하고 양육자 정하는 소송을 내면 되니까. 이런 국제 커플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과 헤이그 반환 소송이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만 이제 헤이그 반환 소송은 아이가 한국으로 들어온 날부터 1년 안에만 할 수 있거든요.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을 하다 보면 해외 송달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지만 미국에 살던 집이 있고 거기에 뭐 남편이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해외 송달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근데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외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관할의 문제도 있거든요. 왜 한국에서 소송을 하냐. 우리가 살던 곳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송달이 되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한국에 와서 아이 그래요 뭐 이혼에 동의하고 뭐 엄마가 양육자를 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응을 했는데 뭐 이혼 못한다. 한국에서 하는 소송은 인정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응을 하면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남편 주소를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같이 살던 집인데 왜 몰라요. 뭐 남편 거기 안 살 거예요. 이미 팔고 갔을 거예요 라고 하면 뭐 법원에다가 얘기하면 법원이 굳이 뭐 그렇게 해외 주소를 찾아가지고 또 보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그냥 또 이렇게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이거를 뭐 송달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뭐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좀 자세히 파악을 하신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시송달 절차로 이 이혼 사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공시송달 절차는 한국 안에서만 효력이 있거든요. 그 판결은 미국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 제한이 있고. 그럼 미국에서는 계속 결혼 상태인 거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한국 판결을 거기서 이제 이혼의 근거 자료로 쓰지는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미국에서 별도의 이혼 소송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하면. 그런데 뭐 나는 뭐 미국 갈 일도 없고 뭐 상관없어. 남편이야 뭐 거기서 이혼하든 말든 나는 그냥 한국에서 이혼하고 양육자로 내가 지정받으면 난 여기서 그냥 애 데리고 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공시송달 절차로. 공시송달 판결은 한국 안에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서류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혼한 걸로 되고 양육자로 뭐 엄마가 딱 지정이 된 걸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국제 결혼한 부부가 연락이 안 되는 상대방이 있을 때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